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런 TV 뉴스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음, 너무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도 없고 일단 톤이 굉장히 단조롭고요. 재미가 너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꼭 그때의 어른들처럼 진지하게 뉴스를 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뉴스에서 알게 된 문제들을 책까지 찾아 읽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소개할 책도 최근에 몇 년간의 뉴스를 보면서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유상철 노무사님의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년 넘게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피해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해온 노무사분이 쓴 책이에요. 이 유상철 노무사님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심의위원 그리고 전문 상담위원을 지내기도 한 분이고요. 여러분 영화 카트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도경수 배우가 나오기도 한 영화인데 대형마트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 감수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 책,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에서 노무사 자신이 목격한 그런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업무 압박, 혹은 고객 응대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과로가 어떻게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노동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지를 아주 낱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정신질환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나오는 들어가며라는 글의 제목도 그러한데요. 보면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을 때요. 그것을 그저 어떤 개인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그 선택을 한 데에는 구조적인 배경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부재한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렇다는 이런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는 철저하게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른바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심리부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 노동자가 사망한 노동자가 주변인과의 대화를 나눴을 거잖아요. 그런 주변인과의 대화를 증언으로 받기도 하고요. 혹은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증거로 확보를 하고요. 나아가서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도 검토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문제다,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거에 워낙에 이제 노동자가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강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도 거듭 말했듯이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배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업무상 재해가 아닐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사망을 했고
남은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연대하면서 투쟁하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겨우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책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 책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점까지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것이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다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의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종의 패턴이랄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맥락이 읽히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거칠게 요약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한 노동자에게 부당하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인 위법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상사로부터 혹은 회사로부터요. 이때 노동자는 당연히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 인사권, 내 평가, 인사권을 상사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노동자가 그것은 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심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업무에 막 실수도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제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하고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 능력에 영향이 가죠. 평소라면 수월하게 처리했을 그런 업무도 실수하게 되고 내가 꼼꼼하게 잘 챙겼던 업무도 놓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부당한 지시 때문이고 이 노동자가 겪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인데 회사는 단순히 어떤 실수가 발생한 것만 보고 저 노동자가 실수를 했다. 저 노동자가 요즘 문제가 있다라고 낙인을 찍는 과정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몹시 참담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기 소개된 정말 모든 사례들이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노동자가 너무나 살고 싶어 했던, 그래서 주변에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노동자가 상사에게 이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고 업무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사에게 이런 폭력을 당했다고 회사에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노동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조신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상황이 몰릴 때까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무관심했었고, 혹은 그 상사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원만하게 합의해라, 혹은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로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사업주가 나서서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동의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또 책에는 최근에 이렇게 업무상 재해다, 업무상 사망이다라고 인정받은 사건의 2대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과로라고 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비롯해서 폭언, 위협,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야, 너 이렇게 반말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무슨 하인 취급을 하면서 일을 시킨다거나, 내 말 안 들으면 뭐 업계에 발 못 들이게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 같은 것도 많이들 있죠.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그것이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점을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여전히 어떤 조직 안에 굉장히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상명하복 그런 규칙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아래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러한 문화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정말 그런 참담한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유독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책에도 나오는데 갑질의 영어 표현이요, 여러분. 갑질입니다. GAPJIL, 갑질. 막 재벌 눈치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로 갑질도 갑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적인 문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요즘에 뭐 K-팝, K-푸드, K-뷰티 이러면서 많이들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K 노동 문화도 정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지금 너무 온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영상에서 하지 못한 얘기가 너무나 이 책에는 많이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 가운데에서 한 가지 또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노조가 노동자와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노조가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주변의 이런 관심 그리고 연대가 아주 한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있다면 어떤 사건을 조사하거나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가 치유가 되도록 하거나 혹은 다시 직장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잘 일어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가해자의 문제를 정말 문제로 처벌하고 조치하는 과정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목을 보면 결국 노동자의 이런 참혹한 선택을 막으려면,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질환을 막으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저도 오늘 영상에서 그 점을 공유하고 싶어요. 이 말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해서 그냥 그렇지라고 심상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적극적인 예방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 네. 이러한 점을 얘기하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책은 유상철 노무사의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도중에도 노동자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혹시 앞으로도 계속 들려오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인데요. 그렇지만 그냥 걱정을 하고 있지 말고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읽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왜 문제인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도 같고, 또 그게 문제다라고 같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직장 문제로 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책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